정말 제가 이렇게 뜯어 말리고 싶은 네, 그런 목적이 되면 막 뜯어 말리고 싶은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깨우고 싶어요. 그렇게 자고 계시는 분들은.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또 정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국제생활습관의학 전문의이시죠.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동엽 병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반갑고요. 원장님 그 척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자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경외과 전문의 최초로 국제생활습관의학 전문의 자격증도 따셨다고 들었는데, 부끄럽지만 국내에서는 최초로 신경외과 의사 최초로는 생활습관의학 전문의가 됐습니다. 이 면허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에서도 인정을 하는 그냥 정식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보드맨이죠. 그래서 전문의라서 뭐 저는 부족하지만 2개의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자세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척추 건강과 수면 자세가 관련이 깊은 거죠. 그럼요. 사실 잠 잘 때는 자세만 바꿔도 허리와 목 건강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이제 주무신다는 것은 잔다는 것은 휴식이죠.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척추를 계속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누워 있을 때보다 척추에 훨씬 더 큰 압력이 가해지죠. 그런데 수면은 척추가 유일하게 그 압력, 즉 중력에서 벗어나서 좀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시간이 좀 불편하고 또 뭔가 좀 안 좋은 자세로 눕게 되면 척추는 쉴 수가 없고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어떤 하중을 받고 압력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청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이제 청소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뇌뿐만 아니라 뇌랑 직결되게 연관되어 있는 척추신경, 특히 척추와 그 신경 주변에도 여러 염증 세포와 노폐물이 있고 수면 중에는 이런 것들이 좀 제거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런데 잘못된 자세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척추 속 노폐물 또는 척추 신경 근처에 노폐물과 염증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면 자세가 잘못되면 깊은 잠을 못 자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잠자는 동안 이제 3번째 역할은 재생의 역할이죠. 우리가 이제 활동하면서 낮에는 근육이나 인대, 신경을 좀 사용하면서 미세하게 손상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다치기도 하잖아요. 이 손상이 이제 자는 동안 재생하는 것이 바로 그 수면이죠. 그래서 수면을 우리 몸을 재생하는 시간으로 본다면 척추 재생하고도 직결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번째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좀 새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아프실 때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한결 가벼워진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는 동안에 뭔가 좀 이렇게 치유가 된 느낌? 그렇습니다. 숙면, 좋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멜라토닌과 또는 뭐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은 통증을 완화하고 면역력과 회복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 자세와 수면의 질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척추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의 질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척추 건강과 수면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어떤 자세를 피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원장님 생각에 최악의 수면 자세는 뭔가요? 정말 제가 이렇게 뜯어 말리고 싶은 그런 목격이 되면 막 뜯어 말리고 싶은 자세가 2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깨우고 싶어요. 그렇게 자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바로 엎드려서 자는 경우. 물론 뭐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침대에서 엎드려 자시는 분도 있죠. 의외로 엎드려 자시는 분들이 많은데 엎드려 잘 때는 숨을 쉬기 위해서 고개를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돌리죠. 이때 목뼈는 거의 45도 이상 비틀어지세요. 그렇게 되면 어깨나 흉추, 골반까지 연쇄적으로 이렇게 몸이 걸레처럼 꼬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척추 정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네. 근육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밤새 그 긴장 상태가 해결이 안 되고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심한 뭔가 척추 자체 하중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뭔가 맞은 것 같이 막 밤새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어깨도 뻐근하고. 네. 그래서 목이 잘 안 돌아간다. 그래서 잠을 잘못 자셔서 목을 이렇게 들고 머리를 들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 분들은 상태가 훨씬 더 빨리 악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왕력이 있는 분들은. 네. 그래서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제 호흡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호흡이요? 네. 이 호흡과 척추 건강이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네. 엎드리면 가슴이 눌려서 폐활량이 줄게 되고 수면 무호흡도 생기고. 네. 코골이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네. 수면 무호흡은 네. 단순한 어떤 피로를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뇌졸중, 고혈압, 치매, 뭐 심장마비, 뭐 여러 가지 병도 기저질환도 더 악화시키고 정말 뭔가 막 심한 중증 상태까지 네. 리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엎드려 자는 자세는 뭔가 숙면은 사라지고 네. 척추는 뒤틀리고 몸은 막 온몸이 망가지고 뭐 이런 최악의 수면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엎드려서 자는 자세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안 좋은 자세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네. 뜯어말리고 싶은 두 번째 수면 자세는 절대 피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새우잠이에요. 새우잠.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거. 그래서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하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새우잠이라고 그러죠. 즉 몸을 과도하게 심하게 웅크리고 자는 자세인데 처음에는 좀 포근해 보여도 사실 이런 심한 새우잠을 자는 것은 척추를 막 구부러뜨리는 거죠. 구기는 거죠, 몸을. 그래서 뭔가 곡선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요추에 누워 있지만 압력, 마디별로 압력이 집중됩니다. 즉 디스크 강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특히 모닝 백페인, 아침에 특히 허리가 아프시고 또 무직하고 근육이 뭉치고 특히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증상이 확 악화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새우잠 자세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새우잠도 상체도 무너져요. 어깨가 이제 말리게 되죠. 새우잠을 자면서 이렇게 뒤틀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깨가 말려 들어가니까 이제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거북목이 되고 라운드 숄더가 되고 가슴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호흡도 폐활량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줄게 되고 산소 포화 농도가 수면 중에 떨어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고 일어나도 뭐 잔 것 같지가 않고 특히 이제 두통이 생기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머리가 좀 이렇게 뿌옇다 이런 브레인 포그가 생기는 것이 특히 아침에 많이 생기게 되죠. 게다가 이제 또 문제가 있죠.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까지요? 네. 새우잠은 다리를 좀 90도 가까이 접어서 자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겠어요? 무릎, 고관절.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접히면 관절이 뭔가 이렇게 휴식이 돼야 되고 이렇게 염증이 생겼으면 이렇게 좀 풀려 있어야 되는데 관절이 계속 이렇게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절강 또는 그 주변에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고 림프 드레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안 돌아서 붓게 되고 척추나 관절 주변에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우잠도 머리부터 목, 어깨, 허리, 다리까지 좋을 게 없는 자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자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똑바로 눕는 자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냥 누워서 반듯하게 눕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사람 몸이 네모나지 않습니까? 사람 몸은 체표면이 이렇게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평평한 침대에 눕게 되면 빈 공간이 생겨요. 그죠? 그 빈 공간을 잘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바로 눕게 되면 뭐 목 뒤에, 그다음에 허리 뒤, 무릎 뒤가 뜨죠. 그냥 누우게 되면 이제 편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척추가 좀 긴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척추 자체도 커브가 있기 때문에 전만 후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공간이 중요한데 따라서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좀 내 몸에 맞는 목 베개, 그다음에 어떤 수건이 필요한 거죠. 또는 소세지 베개? 왜 좀 예전에 조선시대 양반들 댁에 가면 죽부인. 죽부인. 그러니까 죽부인 같은 거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부인을 이렇게 안고 자면 좀 좋고 또 작은 소품들
여름에 뭔가 이렇게 시원한 이렇게 뭐 모시로 만든 소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전통적으로. 그런 것들로 나의 어떤 수면 시간에 이런 빈 공간들을 채워준다면 목이나 척추 또는 골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수건 같은 걸 좀 말아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주로 이제 목뒤하고 목, 어깨 라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가 좀 뜨는 데라든지 네, 네. 옆으로 주무실 때는 이제 다리 사이 네. 또는 무릎 아래 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채우는 게 네네. 중요하다 이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자세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똑바로 눕는 자세 말고 또 네. 좋은 자세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냥 똑바로 눕는 자세가 이제 가장 무난한 자세지만 네. 저를 포함해서 일부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똑바로 주무시는 것이 좋지만 네. 저는 좀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좀 코골이를 하고 뭐 네. 무호흡은 아니지만 네. 수면 무호흡이 좀 심한 분들은 반듯하게 주무시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어떡하냐? 네. 우리가 이제 똑바로 눕게 되면 근육이 이완이 되고 네. 또 이제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밀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코골이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숨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무호흡도 생기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순하게 잠을 설친다라기보다는 이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 산소 공급이 떨어져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 고혈압, 뇌졸중 위험도 올라간단 말이죠. 네. 따라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똑바로 눕기보다는 네. 옆으로. 아 옆으로. 네, 그래서 옆으로 누우면 혀가 목구멍 쪽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숨쉬기가 훨씬 편하고 네. 실제로 미국 수면학회에서도 무호흡 환자들은 옆으로 자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척추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똑바로 눕는 자세가 좀 오히려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척추 협착증은 이렇게 앉아있을 때 괜찮다가 서서 걸을 때 뒤에 있는 황색인대가 이렇게 신경을 꽉 눌러요. 누르는 영어로는 좀 버클링 꽉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옆으로 주무실 때는 그 황색인대가 덜 눌리는데 똑바로 누우면 이것 또한 눌려요. 그러니까 협착증 환자들도 똑바로 누우시면 좀 저려요, 다리가. 그래서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갔던 정맥이나 림프 순환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신경이 압박이 돼서. 그러니까 퉁퉁 붓고 저려요. 따라서 협착증 환자들도 옆으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저도 그렇지만 코골이, 수면 무호흡, 협착증 있는 분들은 좀 옆으로 주무시는 게 좋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추에 협착증이 있거나 뭐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네네네. 옆으로 눕는 게 좋다. 네. 자 그렇다면 옆으로 자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있겠죠. 뭔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눕냐가 중요한데 네. 그냥 옆으로 눕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네네. 몇 가지 좀 요령이 있습니다. 아 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무릎이에요. 무릎. 아 무릎. 옆으로 누웠을 때 무릎이 겹치지 않습니까? 네네. 무릎을 쭉 펴고 자면 허리랑 골반이 비틀어지면서 아침에 더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더 뻐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굽히셔라. 옆으로 그냥 주무실 때 무릎을 쭉 뻗지 마시고 무릎을 굽히셔라 해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무릎을 좀 굽히면서 다리 그 사이에 네. 큰 베개나 바디필로우 또는 이제 제가 소세지 베개라고 네, 얘기했던 네, 네. 그 소세지 베개 같은 거, 뭐 예전 같았으면 죽부인 같은 것을 이제 끼워주면 좋고요. 작은 베개보다는 좀 허벅지까지 덮어주는 좀 길고 좀 볼륨이 있는 베개가 좀 훨씬 낫습니다.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큰 베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목 높이죠. 네. 옆으로 주무셨을 때 옆으로 잘 때는 베개가 너무 낮으면 네. 고개가 이제 아래로 꺾이게 되죠. 그렇죠.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죠. 또 너무 높게 되면 위로 꺾이게 되죠. 네. 그러면 목과 어깨가 밤새 긴장하면서 목이든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목 디스크도 악화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옆으로 누웠을 때 얼굴이 몸과 일직선이 되는 높이. 옆에서 봤을 때 머리가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는 자세, 일직선이 되는 자세가 좋고 쉽게 말씀드려서 뭐 내 어깨 높이만큼 정도 받쳐주는 베개. 사이즈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즉 내 어깨만큼은 좀 베개가 좀 이렇게 편하게 받쳐주는 그런 베개로 옆으로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수면 자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봤고요. 사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